과 미래 과제까지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길수 교수님께서 미래 전력 개통 계획과 운영에서의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예, 고려대학교 장길수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박종배 교수님께서 좀 광범위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미래 전력 개통이 과연 잘 운영될 수 있을까? 만약에 잘 운영되려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할까? 그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소설 같은 여러 계획들이 이제 많은데 그 계획들이 잘 이루어져서 지금과 같은 이 표와 같은 발전 설비 용량을 갖추게 되었을 때 이제 그때가 이제 지금 우리가 보통 타겟 연도를 2030년, 2050년 많이 얘기하게 됩니다. 2030년, 36년은 그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기반해서 이거는 발전량이 아니라 설비 용량입니다. 설비 용량을 산정한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50년은 탄소 중립 시나리오 2021년에 발표된 그것에서 그 발전량에 대한 믹스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발전 설비 용량으로 저희가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다른 형태의 설비 용량이 나올 수가 있지만 저희가 나름 어떤 발전원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이 설비 용량을 만들었고 저희가 사실 이 일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 부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전이 송전회사로서 전력개통 계획을 하는데 전력개통 계획이라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지어야 되는지 이제 그거를 수급 계획이라 그러면 15년 동안의 계획을 세워야 되고 보통 이제 그 계획을 위해서 한 해에 가장 수요가 많은 그 피크 케이스 그리고 가장 수요가 작은 오프 피크 케이스 두 개를 가지고 기본 케이스를 만들고 거기에 상정 고장을 적용을 해가지고 신로드 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만드는 변전소와 송전선로를 이제 추가 계획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의 그 전력 개통 계획은 발전 부분에서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춘하 추계 그리고 각 그 계절별로 조석 주야 4개의 이제 평균 케이스를 만듭니다. 즉 2개의 케이스로만 전력 개통 계획을 하다가 이제는 16개의 케이스를 기본 케이스로 만들고 각 기본 케이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량이 변동하거나 수요가 변동하는 조건 그리고 상정 고장을 적용하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전력 개통 계획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면 이렇게 16개의 계획을 한 것 중에 제일 많은 설비가 투자되는 계획이 이제 그 해의 그 설비 계획이 되겠죠. 지금 보실 때 2030년에 사실 이제 이 데이터를 제가 그 배부용에서는 지웠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저희가 이 일을 이제 한전하고 같이 그 전력개통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전하고 같이 지금 과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간 결과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위주로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2030년의 춘계의 낮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빨갛게 박스로 표시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때 보시면 수요가 한 74기가와트 정도가 되고 그때 신재생 에너지원의 이제 발전 양이 많아져서 결국은 그 시점에는 원전은 저희가 이때는 이제 90%의 운전 조건을 고려했고 이때 신재생 에너지원이 한 36%의 전체 평균 이용률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케이스를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50년은 더 좀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설 같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춘계하고 하계의 춘계의 낮 그리고 하계의 저녁 부분이 이제 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운전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문제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문제점 얘기를 하자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문제점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아까 우리 백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수 수준에 해당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 그 부분만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케이스의 16개의 케이스 중에서 각각 좀 문제가 되는 케이스에 대해 가지고 발전력만 변동할 경우에 과연 수요하고 공급이 맞는가 맞출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변동을 고려할 때는 물론 이 수치도
많은 그 토론을 거쳐서 좀 그 정제가 돼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과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태양광은 분당 마이너스 18에서 18% 변동하고 뭐 풍력도 이러한 변동을 한다는 전제로 저희가 그 검토를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30년 춘계의 경우에 아까 그 케이스가 지금 있는 현재 출력에 있는 값이 되겠습니다. 이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태양광이나 풍력이 갑자기 변동을 한다. 그 15%하고 20%의 그 변동률로 변동을 할 경우는 변동 후 출력이 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6.87, 4.8에 해당하는 발전량이 그 시점에 발전 출력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증가한 이 값은 어떤 발전원이 줄여가지고 그 값을 그 증감량을 0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믹스 조건에서 화력하고 LNG가 지금 들어가 있는 양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미 신재생이 출력이 많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크지도 않은 화력하고 신재생이 줄여봐야 10%하고 15%의 간발률로 줄여봐야 결국 2.33기가와트의 과잉 전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2030년 주간에 대한 춘계 주간이 되겠습니다. 2050년 춘계 주간의 경우에는 더 심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이 15%, 20%로 급격히 갑자기 출력이 증가했을 경우 한 28기가와트 정도의 그 과잉 아까 밸런스된 조건에서 그 추가 공급량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거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간발을 할 수 있는 발전원이 이때는 석탄이 없기 때문에 무탄소 전원이라고 되어 있는 LNG 발전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LNG가 이때 9.3밖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조건이 되면 갑작스럽게 태양광과 풍력이 발전만 좀 더해도 18.79기가와트까지 과잉 전력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또 더 심한 조건이 되겠는데 2050년에 이 부분은 이제 하계 전역입니다. 태양광이 발전을 하고 있다가 이제 발전에서 빠지는 그 상황. 그래서 이때는 풍력도 또 빠지는 조건이 평균 이용률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면 18기가와트가 갑자기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증발을 해야 되는데 증발을 할 수 있는 그 LNG가 이미 들어와 있는 양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또 12기가와트밖에 증가를 못합니다. 그러면 또 6.28기가와트가 이 순간에 갑자기 부족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케이스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을 그럼 어떻게 개선할 거냐?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을 겁니다. 아까 우리 박정배 교수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을 거고 그렇지만 이 발전력의 변동에 의해서 생긴 이 수급에서의 문제, 밸런싱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발전력 안에서 어느 정도 컴펜세이션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방법의 하나로 그러니까 원전의 부하 추종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경제적인 경제성에 대한 비교는 따로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원전이 부하 추종을 해준다면 아까 앞에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라고 했던 2030년의 춘계 주간의 케이스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갑자기 증발을 해서 생긴 과잉의 전력량을 원전이 10% 현재 독일 원전이 뭐 개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램프레이트입니다. 10%의 그 출력 조정률을 갖게 됐을 때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한 2.3 정도 기가와트의 과잉 출력을 0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전의 출력 제어에 의해서 뭐 충분히 2030년 중계 주간에 대한 이 부분은 이제 당연히 이제 밸런싱에 대한 조건만입니다. 뭐 상정 고장을 더 어플라이하면 어플라이드 시키면 훨씬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어쨌든 가장 기본이 되는 케이스에서의 만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 중계 주간의 경우는 이 경우는 원전의 이제 그 출력 조정은 좀 일단 고려치 않고 다른 발전원 원전하고 LNG밖에 없습니다. 지금 태양광이 지금 워낙 많은 출력을 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부분을 그 과잉량을 다른 발전원의 그 감소에 의해서 줄일 수가 없고 LNG에서 9기가와트 정도를 줄인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잉여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출력 제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출력 제한을 하게 되면 결국 0으로 어느 정도 밸런싱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경우에도 원전에서 그 출력 감소를 조금 더 해준다면
태양광이나 풍력에서의 출력 제한은 좀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에서 밸런싱조차도 지금 2030년, 2050년에는 그 조건을 만들기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 하에서는 결국 지금 현재도 뭐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는 태양광과 풍력의 커텔먼트 그리고 원전의 출력 제어 이 부분은 필수 조건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대부분 그 발전 회사의 수익은 유효 전력을 판매해서 나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 개념에서 전력 개통 조금 전에 이제 밸런싱을 하는 주파수 유지라든지 그다음에 전압 유지라든지 이런 것에 해당하는 운영 보조 서비스를 결국 그 가치만큼을 이제 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조금 전에 보셨듯이 그 일을 하는 일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냥 단순히 전력을 생산하는 것보다 그 더 힘든 일을 훨씬 많은 용량을 갖고 LNG 같은 것들이 이제 하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한 가치를 더 이제 인정을 해줘서 그 부분을 그 부분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전도 출력 제어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운영 보조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이 될 것이고 커테일먼트도 넓은 의미의 운영 보조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운영 보조 서비스에 대한 가치와 그에 따른 뭐 아까 박주규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을 제대로 열어주기만 한다면 아까 이 밸런싱에 대한 문제 정도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해결하고 그 후에 이제 다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추가적인 문제에 대한 이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준비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장 교수님, 제가 이거 아주 기다리고 있었던 그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미래 그 전력망